지난 주말 동안에 잠잠한 모습을 보였었던 비트코인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미결제 약정 롱 포지션에 10억 달러 상당의 이상의 돈이 몰렸었습니다. 결과는 비트코인 한때 27,000달러를 뚫었었다가 지금 바로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나중에 뒤따라 들어간 롱 같은 경우는 청산당하거나 물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26,873달러, 이더리움은 1,642달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은 27,100달러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은 그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발표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재미난 차트 비교를 들고 와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 활용되었었던 통화, 한국말로는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데나리온의 이 발행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데요. 많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영국이 쇠퇴한 이유가 원래 영국의 법정화폐가 은이었었는데 더욱더 많은 양을 발행하기 위해서 갈수록 이 동전에 들어가는 은의 양을 축소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거의 은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동전이 발행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통화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없어지면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들의 이 부패라든지 정권의 타락 등등은 말도 할 것 없지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근본위제를 사용했었으나 돈을 많이 찍어내게 되면서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그 후에 그나마 오일머니, 페트로달러로서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달러. 자,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 같은 경우는 약 2년 전쯤에 예산에서 2조 달러가 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라고 하죠.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중간에 당연히 누가 헤쳐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F-35 8천만 달러 전투기를 잃어버렸답니다. 대충 보니까 훈련 도중에 이 조종사는 탈출을 하고 비행기는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비싼 비행기는 어디로 갔을까? 여러 가지로 재미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건 크릭의 CEO인 마크 유스코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수백억 달러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 강 사장의 요투심이 상당히 흔들렸다. 암호화폐 시장은 세일을 시작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뛰쳐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기회를 위해서 서로를 쓰러뜨리며 경쟁하지만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반대다. 투자자들은 장이 주목받을 때만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도한다. 이 공포에 사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아슬아슬하기는 합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 공포라고 한다면은 극단적 공포가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와 마찬가지지만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유명 온체인 분석가죠. 윌리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금융화가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작하고 유동성을 빼앗을 수 있는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출시되는 등 금융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종이화, 즉 현물이 아닌 증권 등의 형태로 치환된 상태로서 거래가 되게 된다면 대규모 기관들이 가격을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ETF 승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대부분의 금, 은 거래 같은 경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팔아제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을 서류상으로 많이, 혹은 실제로 그들이 들고 있는 물량보다 더욱더 많이 들고 있다고 부풀려가지고 발행을 하고 또한 이를 갖다 팜으로써 가격 조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걸려가지고 몇 번 체포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대부분 JP모건에서 많이 하죠. 체포도 당하고 했었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죠.
비트코인도 같은 길을 가게 될까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블랙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들, 당연히 서민들을 돕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또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최근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트코인 소액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0.01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0.01개, 0.1개, 그리고 비트코인 1개, 비트코인 10개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 자, 근데 이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장투자들의 활동 수준이 증폭되면서 그들의 투자 전략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매체에서는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장투자들이 크게 움직였을 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갑자기 10억 달러 상당 이상이 롱에 몰렸었는데요. 올라갔었던 비트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자 몰렸었던 자금 중에 5억 달러 이상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역시 굉장히 처절한 이 시장, 선물 시장에서 자비란 없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가 않다라는 말을 남겼었고,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이 하락하기 전부터 결국은 뚫지 못하고 와리가리 치다가 꼬꾸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비슷하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결국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떨어졌다가 다시 리테스트 할 때 숏을 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격의 추세가 꺾이게 되면은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들어가면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 당연히 롱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지구간에서 지지 확인 받는 거 보고 그리고 들어가겠죠.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이 행동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이겠죠. 한 5%나 되려나? 자, 그 다음으로 군바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않았느냐? 일단 뚫었으니까 가격이 지지 뚫거나 해당 추세 아래로 다시 밀려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임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FOMC 미팅, 연준 미팅 때까지 지금 이 자리부터 와리가리를 겁나게 치다가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건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는 최근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시아 쪽 말레이시아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we're here at My Espresso Cafe. I've got Phoenix Wallet. I'm going to hit send. I'm going to scan that QR, hit pay, and it's done. Thank you. 야, 결제가 굉장히 빠른데요. 피닉스 월렛, 피닉스 지갑이라는 게 또 있나 봅니다. 자, 아무튼 말레이시아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지야. 자,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했다는 소식이 속속들이 들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고래들이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한 고래가 최근에 8,000개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보내는데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최근 3주 정도 해가지고 12,000개를 바이낸스로 보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음으로 이어서는 ICO 고래, 고대 고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더리움 ICO에 참여했었던 고래가 크라켄 거래소로 6,000개 이더리움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평단가는 31센트.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다. 부럽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근데 돈을 번 건 번 건데 너무 많이 팔지 마라, 인간적으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다음으로는 BNB 차트입니다. BNB 아슬아슬하게 계속해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바이낸스 퍼드가 나오면서 갈수록 힘이 약해져 가고 있는 BNB. 만약에 해당 지지구간 209달러 정도 지지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떡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바이낸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서 제가 얼마 전까지는 이 김치코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치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잡코인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의 작전 세력들이 한국 사람들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해외 검은 세력 놀이터가 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최고가서 팔아서 폭락을 유도한다. 해외의 나쁜 세력들 같은 경우는 국내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또 업비트가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업비트에 물량을 대거 투입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가격을 올린다. 그러면은 투기 성향이 강한 한국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코인을 막 사는데, 시세 조작 세력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린 뒤에 모든 물량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업비트의 호가창은 텅텅 비게 되는데요. 국내 개미들은 갑자기 자기 물량을 판매하기가 불가능해지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라면서 한 코인 업계 관계자가 폭로를 한 것인데요. 자,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코인입니다. 한때 업비트가 바이낸스보다 물량을 더 많이 들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바이낸스로 물량을 몽땅 옮겨가지고 폭락을 시켜버렸죠. 한마디로 말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이버 코인, 어느 나라 코인? 중국 코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호구로 보고 있는 중국인들이 이 장난질을 쳐가지고 돈을 몽땅 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웃기지만은 웃을 수가 없는 것이, 해당 사건이 터진 후에 저스틴 선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이제 투자를 하고 공략을 해보겠다. 한국인들이 잘 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잡아 먹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업비트 이놈들도 나쁜 놈들입니다. 한통속이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를 보고 있으면 막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좀 해줬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댓글로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